여유 있게 두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하나 두고 또 바로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서두르시는 게 가장 이제 잘 잡히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거기 화대는 너무 여기요? 네. 그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모르면 차라리 안 두는데 이게 또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아니요. 왜냐면 바깥으로 젖히고요. 그럼 또 이제 보통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있고 여기도 이제 반대로 이제 공격을 또 당하면은 네, 또 아까 비슷한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수는 이제 수는 모르니까 그냥 마음 욕심으로 두는 건데 아 이거는 이제 오히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예. 괜히 이제 모르는 게 이제 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두시던 여기 두던 간에 어쨌든 자기도를 충분히 좀 안정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수 전환이 된다 요건데 요즘 알파고 바둑은 좀 더 이게 또 격렬하게 좀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도 너무 어려워서 네. 자, 세 번째 것도 이것도 이제 제가 요거 알파고 바둑인데 이렇게 이제 중국식을 펼쳐서요. 여기를 이제 붙이는 수를 이제 두시더라고요. 이제 그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흙이 이쪽으로 젖히면은 여기로 젖혔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백이 상대가 젖힌 쪽에 반대로 가요. 반대로. 자, 그럼 백이 흙이 이번에는 중앙으로 이쪽으로 젖혔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로 젖히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거죠. 돌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은 붙였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젖혔다라고 하면은 백돌은 네, 왼쪽으로 가시는 거고 상대가 흙이 왼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네, 오른쪽으로 가고 네, 이게 그 행마의 방법이에요. 따라두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실전에서 어떻게 두시냐? 이게 은근히 많습니다. 상대가 아래쪽으로 젖혔으면은 내 돌은 위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따라갑니다. 이게. 따라가요. 그래서 망합니다. 자, 이건 대무리수인데 흙이 끊고 이쪽 이제 나오겠죠? 흙이 여기서 여기로 막을까요? 이쪽으로 막을까요? 네. 귀에서 벌어진 싸움이잖아요. 귀는 일단 3-3 지역이 가장 핵심 요충지. 거기 두시면은 백이 이거를 이제 살리고 나와도 그냥 몇 발자국 못 나가는 거죠. 또 살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갇혀서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망한다 이거죠. 따라가면. 네.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이건 2였어요. 상대분이.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백이 안 좋은데 요건 2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다음 수를 한번 더 보세요. 내가 흙이다라고 하면 어디 두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격의 3원칙이라고 있어요. 공격의 3원칙. 그러니까 순서. 첫 번째가 일단 뭐가 되던 간에 일단 상대 집을 뺏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가 쫓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릴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다가가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이제 집을 못 만든 상대는 중앙으로 이제 나가겠죠? 그럼 두 번째가 급소, 호구자리 급소. 예, 그걸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냐, 여기냐라고 있는데 항상 넓은 쪽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순서가, 두 번째 원칙이 호구자리 급소를 잘 찾아라 이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상대가 이제 빠져나가면은 중앙 쪽에서 시움을 통해서 갑니다. 이걸 살리지 않고요. 시움. 요게 세 순서가 자연히 이어져요. 이거 공격의 세 가지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요 모양은 여기 안형을 뺏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실전 젖혔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격에서 집 모양을 뺏고 상대가 뭐 한 칸 뛰거나 뭐 하면 급소 때리고 무겁게 한다 이거죠. 그 순서라면은 내가 살 때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집을 확보하시고, 네, 그럼 상대가 이제 이런 걸 막아야 되겠죠. 막으면은, 네, 이제 중앙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순서가 또 바꿔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요 바둑 두신 분도 이제 한 3급, 5급 요 사이인데, 3급, 1급은 손이 빼져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이렇게 가실 수 있어. 근데 3급 때까지는 절대 손이 안 빼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두면 졸졸졸졸 쫓아가는 거죠. 여기 쫓아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흑은, 자, 느른 게 있고 2단 젖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두셔야 돼요? 네. 요 상황은 지금 흑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2단 젖혀야 되고, 뭐, 어쨌든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늘게 되면은 또 이제 세트로 또 이제 딸려오는 거죠. 여기 오고. 끊기면 안 되니까 당연히 2일 텐데,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여기에서 미는 게 아닙니다. 네, 약점을 정히 이어놓고. 상대가 중앙으로 빠져나갔는데, 일단 이제 다른 데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한다. 어쨌든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작 지점이 어디가 될까요?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자.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멀리 저쪽에서부터. 네. 먼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어차피 요로 나갈 때 이 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그냥 늘었고요. 자, 요렇게 이제 호구 자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러다가 이제 흑이 손에 뺐는데, 자, 여기를 들어갔어요, 백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흑이, 좀 공격적으로 둘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 수비를 해야 되나요? 요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떨까요? 네. 요거를 의외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네. 네. 지금은 무조건 공격이죠, 지금. 왜냐면은, 지금 여기 화점하고 여기 이제 내가 두고 여기까지 차지했잖아요. 여기까지 차지했죠. 그러니까 요 일대는 흑이 약하게 둘 때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거꾸로 하세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자, 원래 당연히 뛰어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에서 살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뛰어나가야 되고, 그럼 백이, 자, 요렇게 호구 자리 얻어맞으면 갇히고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겠죠? 나갈 때 방향을 꺾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왼쪽으로 뒀으니까 나는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꺾어줘요. 그럼 상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나오면은, 네, 이렇게 붙여 나가서 이제 모양을 이제 틀어주시는 거죠.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는, 네, 그냥 냅다 이렇게 해두셔고, 네,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흑이 이제 잘못된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둑 두실 때, 처음에 배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는 내가 최고로 세게 둘 자리, 네, 가장 세게 둘 자리. 여기서 이제 흑이, 백이 뭔가 걸치고 뭘 하던 간에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차지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흑이 그냥 무조건 세게 둘 자리. 세게 둘 자리가 주로 끊는 거, 네, 2단 젖히는 거, 또 급소 때리는 거. 네, 굳이 여기서는 수비를 안 해도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흑이 여기하고 가장 반대가 되는, 제일 약하게 둬야 될 자리. 흑을 이제 도망치면서 둬야 될 자리. 싸웠다가 큰일 나는 자리는, 네, 요 반대쪽.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가서는 약하게 두고 여기 가서 화풀이 하다가, 네,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상대가 3개니까요,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흑이, 그래서 이제 바둑 포석이 이제 흑이 먼저 여기를 이렇게 두시던 여기를 이제 빨리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이 점수 올리는 데가 2개, 백은 하나. 그러니까 2대 1의 구조로 뛰잖아요. 그래야지 덤을 뽑아내죠. 그래야지.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손 빼는 게 그래서 유독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알파고 바둑은 더더욱 또 그런데요.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최정하고 조승아 프로의 바둑입니다. 최정이 100번, 조승아가 흑으로 둔 바둑인데 초반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나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이 마늘모를 뒀는데 마늘모 굳힘을 했을 때 흙은 여기 벌려도 되고 뭐 어떻게 두셔도 한 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먼저 걸침을 했어요. 선수 제가 이제 계속 요즘 알파고 시대에서는 어떻게든 선수권을 자꾸 두는데 그 와중에 버리는 것까지도 껴 있어요. 자, 여기 두고 이제 마늘모를 두었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데 두었죠? 요걸 꼭 아셔야 돼요. 다른 데 두었다라고 하면은 백이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두던 간에 상대가 어떻게 두더라도 흑은 요도를 움직여 나오지 않습니다. 살려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와 비슷한 예가 보통 이제 프로들 방에서 걸쳐놓고 또 손을 빼요. 그러면 백 잡은 사람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모든 분들은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은 꼭 붙이세요. 프로들은 다른 데로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뭐 이렇게 돼 있던 일단 이렇게 됐을 때 흙이 걸쳐놓고 다른 데 두었잖아요. 상대가 여기 두었을 때 요거를 바로 절대 바로 안 움직입니다. 안 살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을 많이 하시던데 정작 이제 여기를 상대가 두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살려나가시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최정이 여기를 이제 붙였고요. 젖히고, 네. 또 있고, 자, 여기까지. 자, 제가 이제, 이게 오래된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옛날에 해봤자 5년 전입니다. 상대 돌이 있을 때는, 네, 낮게 두고요. 내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높게 돌아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하나같이 다 높게 둬요. 이렇게. 상대가 있던 없던 다 높게 갑니다. 오늘 신진서하고 지금 탕웨이싱을 두고 있거든요. 탕웨이싱이 이제 이렇게 낮게 뒀어요. 이런 모양에서. 그랬더니 뭐 여기 뭐 하고 이쪽에 막 여기 모양 물론 다릅니다. 이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붙여서 여기서 이제 신진서가 좀 유리하게 판이 좀 짜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 차이는 미미하긴 한데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높게 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유가 있어요. 특히 실리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속도가 빠르신데 낮게 두시면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중앙에서 너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나 이제 뭐 집이 생기는 건 똑같으니까 높게만 두시면 중앙에 자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일단 벌렸습니다. 여기 벌렸을